12주차 2교시는 앞서 그 창직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도출 사례를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이 대표는 2017년, 8년, 2017년도에 저희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삼육대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그 교양 과목으로 창업 관련된 수업을 했을 때, 거기에 신학과 3학년 1학기제 학생이 저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신학을 하지만 과연 내가 신학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신학과의 특성상 이 똑똑하고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제 졸업하고 어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즉 목사님이 되는 경우는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거의 실직자 수준으로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 친구가 굉장히 공감을 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때 2017년도 여름방학 때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습생으로서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2년이 돼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3학년 1학기를 하고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에서 1년간 과제 연구요원으로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 과정을 이제 마친 후에 이제 2018년도에 본인이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18년도 한 11월 달 돼서 이제 그 저희 회사의 그 프로젝트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글로벌 셀러 교육을 제가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 있으면서 신학과 학생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메이커스 역량이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3D 설계도 알게 되고요. 3D 프린팅도 직접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걸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제품 개발 단계를 거침으로써 본인이 이제 안목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11월 달에 한 그 전문 기관에 가서 약 한 달간 주말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한 1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요령을 피웠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아주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늦게 가지만 하루에 5개씩 포스팅 하라 하면은
그렇게 꼬박꼬박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5개씩 그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했는데, 이 사주 교육 후에 2010년 1월 21일 날 네이버 쇼핑몰에 그 Run to You라는 이름을 만들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더니, 글쎄,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한두 건 하더니 그게 3건, 4건 되더니 2019년 한 달 만에 평균 30건이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 건당 평균 한 10,000원 정도의 그 마진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익이 30만 원 정도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이렇게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Run to You 해가 이런 로고도 크몽이라는 데 한 몇만 원 주고 또 이런 디자인도 만들었어요. 디자인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1, 2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그때 처음 했던 게 이런 피규어 이런 종류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덩치가 크면은 한 건당 10,000원 남을 게 뭐 5만 원도 남고 10만 원도 남으니까 이 가구 종류의 좀 덩치 큰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아이템들이 좀 가구인데 5만 원, 10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배송지가 중국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운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같은 자기네들은 그 마진은 똑같은데 이게 그 한 건당 얼마, 그 운송비는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핸들링 하는 걸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배송이 됐을 때는 모두 불량이 나가지고, 그래가 고객들이 불만족이 생겼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 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전부 불만족이 높으니까, 반품 요청이 있고 불만족이 높으니까 반품을 하니까 거기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이 되고, 쇼핑몰이 그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다가 한 몇 달 후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직접 그 배대지의 카업소 그 사장을 만나서 어떻게 된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이제 배대지를 바꾸고, 그리고 부터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현재 1년이 딱 지난 5월 20일 현재 일평균 70건 정도의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70만 원 이상 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4인이 직원을 본인 포함해서 4인인데 얼마 전에 한 명 더 채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4명으로 해가지고 삼육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에 한참 어려울 때였죠. 그때 여기에 있었다가 지금은 김포에 좋은 사무실에, 복층 사무실에서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5명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왼쪽이 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해놨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터넷에 Run to You, 이 Run to You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이 검색은 Run to You, Run to Run to You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가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더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템이 그 DIY 제품 위주에서 그 공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불량률도 낮답니다. 그래서 공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팔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그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이자 앞으로 결혼할 상대인 우리 신예인이라는 학생이 지금은 창업대학원 201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일시 휴학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학을 하는데 그때는 이 최예성이라는 이 대표도 같이 손잡고 2021년도에 입학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창업대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거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겁니다. 이 수요 기반 창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신학을 했지만은 전혀 자신의 전공과는 별개로 이런 분야에 또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제조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유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문성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개발 연구원으로서 3D 프린터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설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전부 또 경험하게 됨으로 해서 메이커스 역량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는 초기 창업,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해당되는 그 처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2018년도 하반기에 생겼는데 거기 선정이 돼가지고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또 옆에 우리 요 친구인데요. 직원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건비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본인으로 해서 월급이 해결되면서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고요. 2019년도에는 이 사촌이자 직원인데 이 중국에서 이 두 친구는 사촌입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중국어에 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요번 이렇게 또 그 글로벌 셀러로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또 통해서 한 또 정부 지원 자금 한 4, 5천 받아서 거기서 또 이 월급을 해결하면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올해 2020년도에 또 이 친구를 통해서 예창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3년 연속 그래서 한 4, 5천을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직원 월급으로 매달 한 200만 원 정도씩 또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유지가 되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창직을 통해서 창업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예시를 제가 실제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졸업하여 2019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는 2021년도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같이 입학하냐 하면 두 명이 입학하면 한 명은
등록금이 창업대학원에서 그 등록금이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학비도 또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2018년에 에어블로우라는 거로 해가지고 이걸로 에어블로우로 해서 이걸로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로 지원을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이래 아이템이 나왔고 2019년도에는 전동 퍼프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이렇게 지금 시제품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창직 창업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이템 개발 단계로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 또 받았으니까 올해는 이제 어항으로 어항에 그 온도 조절 장치가 내장된 일체형 어항인데 그걸로 또 받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떠죠? 5단계 시제품 제작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장이 확인이 되면 이제 인프라 구축 단계 7단계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1학기 때 저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2017, 18, 19, 20 거의 이제 3년 반 정도 인이 되는데 이 단계까지 왔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신학과가 나오더라도 꼭 목사님이 안 되더라도 재정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 뭐 자격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회도 마케팅이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그냥 세우면 되죠. 그죠? 재정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또 이런 롤 모델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내가 꼭 목사님이 안 되더라도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디어 이제 도출 방법 중에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이제 그 분야에 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필요한 거를 발견해낸다든지 아니면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페니실린 같은 경우 우연의 결과에 의해서 나왔고요. 아스피린은 끈기의 결과. 그러니까 처음에 페니실린은 같은 건물에서 그 곰팡이균이 우연히 이제 억제가 되는 걸 보고 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고 아스피린은 원래 이제 그 버드나무에서 그런 성분이 있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았는데 그 부작용을 극복하고 이제 어, 아스피린이 나온 거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이제 코카인에서 어떤 추출한 물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물로서 약으로서 개발되었는데 이게 이제 음료수로까지 이제 개발된 거죠.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 이런 것도 처음에는 보면 우리가 응급할 때 살이 안 붙을 때 그 살을 붙이는 용도로 했다가 이게 이제 순간접착제가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하는 단계에서 플라스틱에 이제 공기가 섞여서 사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새로운 물질로서
돼서 거기 나이키의 신발 밑창으로 들어가면서 플라스틱 쿠션이 있는 고무와 같지만은 플라스틱으로서 잘 닳지 않는 그런 신발 밑창이 됨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폴리우레탄이라는 게 나왔고, 포스트잇도 그런 실수의 결과물로서 접착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게 붙였다 뗐다 하는 데는 아주 최적이다 보니까 이런 R&D 실수에 의해서 어떤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효율과 효과라는 이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는 그 전략 프레임에 한번 넣어보면 항상 그 혁신이라는 거는요, 이 효율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율도 좋으면서 효과도 좋은 부분, 즉 효율도 좋으면서 효율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비용이 다운이 아주 되면서, 효과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만족도를 높여주는 퀄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역이 있는 이 1번 단계가 혁신의 영역인데, 일반적으로 코스트를 만족을 시켜주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넘지 못할 이 넘사벽이 있는데, 이 유리천장과 같은 이 선이 이게 트레이드 오프 선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에서는 혁신 제품으로서 부품 뭐 원재료로서 가벼운 철, 가벼우면서 재료비가 적게 들면서 튼튼한 철, 강철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벼우면 연비가 좋고 재료비가 적게 들겠죠. 그런데 튼튼하고, 그래서 안전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뭔가 특이한 솔루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장을 찾는 역으로 아까는 그 시장을 찾아서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고,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장을 찾는 그런 솔루션 기반의 접근 방법을 기술 기반 접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